오늘은 먼저 OBS에서 진행된 화제의 지역구죠. 인천 계양을 토론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첫 번째 쟁점은 연고로 맞붙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계양 구민들 우습게 알고요. 금배지 방패 삼아서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라고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하는데 저기 병원에다가 전입신고했던데 병원에서 먹고 자고 가족들하고 생활하셨습니까? 자, 농지 서울에는 왜 지금도 서울에서 사십니까? 진짜 계양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한 논쟁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야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서 얼마 되지 않았고요. 윤형선 후보 일단 집은 목동으로 알려지고 있고 거기에 계양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한 건 맞습니다. 저는 그런데 국회의원이 출마하면서 지역이 그렇게 또 중요한 것인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윤형선 후보의 어떤 공격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솔직히 그러면은 돈은 인천 계양에서 벌고 쓰는 것은 서울에서 썼냐 이렇게 또 역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들은 솔직히 좀 계십니다. 댓글에도 그런 댓글 저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연고가 중요하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도 이제 그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CEO를 뽑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인천 계양으로 갔던 것도 인천 계양에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여기에는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 많이 계시겠죠. 와달라고 해서 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큰 뒷배경이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후보를 단체장으로 경험해본 성남 시민들 그리고 경기도민들께서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만들어줬던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인천에서도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왜 유명하지 않았던 성남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성남 시민들이 왜 자부심을 가지게 됐는가. 경기도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걸 보시고 선택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기도민은 아니지만 인천 시민도 아니지만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꽤 많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사느냐 그것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윤 후보께서 어디 사느냐 공격하는 것은 본인의 오히려 알려지지 않는 단점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옆 동네 일꾼이면 일 잘하면 우리 동네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능력 있는 일꾼론 어떻게 반론하십니까? 물론 이재명 후보께서 직전에 대선 후보셨고 또 경기도정을 이끄셨던 만큼 어딜 가도 일 잘하실 분은 맞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체장 선거는 모르겠지만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정치적 행위에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만약에 분당에 보궐선거가 없었으면 이 이재명 후보가 당의 아주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에 공백을 주지 않기 위한 차원이라도 이 계양을 선택할 명분이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본인의 지역구였던 분당에서 보궐선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양을 선택했다는 건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명분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자신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구 유권자들을 좀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식의 어떤 무리수를 좀 두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고 논쟁 외에 지역 현황과 공약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도 벌어졌는데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도 제한 때문에 산업시설이나 기업들이 들어오기 어렵고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 Y자 D 노선 문재인 정권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고도 제한 얘기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GTX-D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결국에는 계양역을 지나게 되는데 두 후보 모두 사실은 GTX-D 의욕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입장은 공통된 거 맞습니다.
예, 이게 유사한 좀 공방이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Y자 노선은 아마도 대통령 공약 사항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 발표에서 좀 빠져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인수위는 이 큰 틀에서 국정과제의 방향을 정하는 기관이지 세부적인 시행은 결국은 담당 부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국토부 발표를 보면 이미 GTX 노선의 연장 그리고 신규 노선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가 조달청에 의뢰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어쨌든 GTX-D Y자 노선도 앞으로 인수위에서 좀 빠진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추진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 관련된 조성 관련된 설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판교 경험을 살려서 계양 테크노밸리도 3기 신도시 완성하겠다,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영선 후보는 사실은 판교의 성과가 좀 부풀려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판교가 있는데 1차는 가장 지역이 넓은데 이재명 후보가 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우선은 묻지만 마시고 말씀을 좀. 아니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지금 만약에 진짜 말씀대로 아니다라고 했으면요 진작에 나왔어야죠 이게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얘기를 하시니까 솔직히 이재명 후보도 뭐 2차는 뭐 재임 기간 중에 한 거고 3차는 내가 기획한 거다. 솔직히 이것이 이재명한테 당신이 이재명이냐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재명 이름이 이재명인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아니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도 솔직히 눈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 토론회 보셨으면 눈을 크게 뜰 정도로 왜 그러지 하면서 눈을 크게 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좀 너무 빈약하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솔직히 저는 오늘 토론회 상당히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토론이었는데 윤 후보님의 그런 좀 빈약한 논리로 공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윤 후보님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GTX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최근에 김은혜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 그러니까 한강다리 28개 중에 일산대교만 그 돈을 그 통행료를 네. 통행료를 내고 다녔는데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그때 대선 당시에 공약을 했을 때 1조 원에 드는 비용을 후임자한테 떠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다가 나중에 요즘에서야 이제 본인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일부 무료화하겠다. 김포 일산 주민만. 김포 일산 그러니까 경기도민만 일부 무료화하겠다. 근데 이게 시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일산대교 통행료를 누구는 서울이고 누구는 그럼 경기도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GTX 그것도요 110대 국정과제를 그것도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그냥 국정과제가 뭐 5대 국정과제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GTX A, B, C는 들어갔지만 D, E, F는 안 들어갔던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러니까 나중에서 정부 조직. 근데 그 정부 조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 아시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이었다가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이자 이렇게 사람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공무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 이제 하겠다 부랴부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에서 이런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말씀을 주시니까 다행이다 생각은 하지만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박관영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많은 그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거고 또 경기도의 이슈지 않습니까? 제가 또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에 지금 D 노선이 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도 되게 아주 세심하게 보고 있고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이 문제가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꼭 공약대로 그렇게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걸 유치할 것이고 지역에서 어떤 걸 보낼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강서 대개발하겠다.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시키고 계양 그리고 강서구 서울 강서구까지 강남처럼 만들겠다 이런 얘기했고 다른 상대편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계양구에 탄약고가 하나 있는데 군에 쓰는 탄약고인데 이게 한 축구장 한 70개 정도 넓이가 되는데 이것 빨리 이전시키겠다. 차라리 이게 더 빠르다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전이라는 표현 때문에 두 가지가 좀 비슷하게 묶이는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규련동의 탄약고를 이전하는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아주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이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이 후보에 따르면 계양과 서구 부근에 그 군사보호구역의 부지가 있다. 이미 검토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당인 만큼 중앙정부와 그 국토부의 협조를 받으면 어렵지만 가능한 공약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김포공항 이전 관련된 문제는 역시나 이재명 후보답게 강서 대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좀 역시 스케일 큰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전이라기보다는 김포공항을 없애고 그 김포공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국내선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흡수하는 그런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드는데 이 이재명 후보께서 이 이전 공약을 내면서 했던 근거가 국내선 항공편을 없애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 이전에 이 김포공항 국내선을 이용하는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끝났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까지 가기 위해서 인천까지 가야 하는 이 수도권 유권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얼마나 검토가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 가고 싶은 서울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 제주도민은 또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뭐 이준석 대표의 지적 말고요. 위원장님의 지적이 좀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우선은 그 김포공항에 이제 이전한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 김포공항에 지금 한마디로 그 인천의 그 발전에 제한을 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작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의 일부, 공항 땅의 일부는 서울 강서 땅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활주로는 인천 계양의 일부 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올 수 있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천 계양 그리고 김포 그리고 그 서울의 이제 그 강서 쪽 해서 이쪽을 이제 수도권으로 봤을 때 이제 서부 쪽을 전체로 큰 도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발전시키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대선 때 아니 이번에 지선 때 말고요.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최대 20만 가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그 구도가 잡히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천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수도권의 서부 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반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선을 앞두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진짜 어떤 것을 원하는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전 탄약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탄약고를 이전하겠다라는 것은 오늘 토론회에서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그 끝까지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지역을 얘기하겠다. 이거 지역 갈라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계양에서도 원치 않는 탄약고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탄약고 지하화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을 찾아봤는데 탄약고 지하화 현대화한다는 것이 지금 나왔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한참 오래전부터 국방부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국토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현대화 할 것이냐 이게 또 좀 더 실현 가능성,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쪽은 이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지하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